자,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용산, 그 다음에 한남동 근처에 있는 땅들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주로 충분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챙겨보시고, 롯데관광개발은 그것도 엮여있고 우리가 관광도 엮여있고 카지노 사업 허가권도 엮여있다는 거, 일석이조 쓰리박자 1, 2, 3고까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자, 지금 현재 차트도 어떻게 나쁘진 않죠.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거 눌렀다가도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다른 걸로도 엮일 수 있겠죠. 그런 거 챙겨보시고, 자연광경도 딱 엮여 있습니다. 자연광경 같은 경우에도 슈팅 줬다가 내려오고 슈팅 줬다가 내려오고 차트가 지금 참 애매한데, 이런 것들은 뭐 보유하고 있다면 슈팅 주면 수익이 챙겨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자, 서부 T&D. 자,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보를 돌파해버리겠죠. 대통령 집무실 관련 이전주로 엮여 있습니다. 이전 관련주로 엮여 있으니까 서부 T&D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매물을 싹 다 소화하고 매집이 되어 있는 차트죠. 요런 거 같은 경우 전고 돌파하고 간 다음에 뭐 충분히 다른 걸로도 엮여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드셨죠. 해드셨는데 또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주로 엮여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슈팅 한번 주면서 또 매집 한번 하겠죠. 자, 이거는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한다는 우리 표현을 한 박스 구간에서 뭐 진짜 어떤 설거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5,000원, 6,000원까지도 한 번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골프하고 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LS 같은 경우에도 역배열입니다. 그죠? 죽음의 계곡에서 살려는 드릴게 하다가 또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또 살려는 드릴게 하고 또 한번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LS 네트워크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계곡에서 슈팅 한번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죽음의 계곡으로 가면서 21선 리터 하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야, 이거 같은 경우에 내일 또 한번 슈팅이 나오는 부분들 챙겨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대원미디어. 야, 대원미디어 한번 보시면 죽음의 계곡에서 야, 집무실 이전 관련주로 천국의 계단으로 한 번의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 그죠? 요런 것들 또 보시고. 자,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여기 회사가 그쪽에 있답니다. 그걸로 지금 부각돼가지고 관련주로 얘기들 돌고 있는데, 뭐 유가 관련 쪽으로도 엮여 있으니까 중앙에너비스는 이것도 엮이고 저것도 엮이고 참 그런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PC 디렉트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살짝 반등 나올 수 있겠죠. 21선 안창하면. 자, 지금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주로 이런 것들이 부각돼 있는데, 또 내일 아침이 되면 새로운 게 더 많이 부각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한번 챙겨보시고, 분명히 내일 아침에 테마주로 아침에 시가가 갭이 고가로 뜨면 흔드는 것보다 바로 치고 위로 올라갔다가 툭 꺼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그런 부분들. 자, 어떤 트레이딩이 좋을까? 주말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아침에 출발은 일단은 뭡니까? 출발은 강한 상승이죠. 자, 갭을 띄우고 일단 갭이 뜹니다. 대부분 저런 종목들이 갭이 뜨는데, 이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자, 주말에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시초에 갭 상승 이후 조정 없이 바로 위로 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형성이 되겠죠. 자, 잘 보시면, 자, 아침에 이제 저 윤석열 용산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으로 가지고 아침부터 바로 뭐 시초가 검색기에는 뜰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종목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초가에 공략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아침에. 그죠? 아침에 이제 장전 시간의 물량들이나 아침에 이제 저런 걸로 부각돼 가지고 딱 갭이 떴을 때 내가 매수를 시장가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조정 뒤에 매수를 할 건지.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손절 잡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 잡고 아침 시장가 매수가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시장가 손절 잡고 아침에 시장가 매수가 좋다는 겁니다. 자, 왜 시장가 매수가 좋냐고 하면 시장가 올라갔다가 바로 갭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이제 막 그런 걸로 부각돼 가지고 아침에 그냥 바로 딱 시장가로 사고 바로 위에 탁 던지려고 준비를 해야 돼. 만약에 이게 아침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 변동성이 이렇게 왔다 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조정 주고 반등 나왔다가 꺼질 때 푹 꺼지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실전 경험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한다면 아침에 그냥 과감한 시장가 매수. 자, 그러면 이제 손절이 몇 프로 나올까요? 손절이 이런 거는 한 5% 정도 생각하고 접근을 합니다. 자, 잘 보시면 5% 정도 손절을 생각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유의해야 될 점이 뭔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비중 조절이겠죠. 내가 단타로 아침에 시초가 매수를 들어가는데 5%의 손절을 최소 5%부터, 최소랍니다. 최소 5%부터 손절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비중을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의 관건이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시장가로 시초가 매수를 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초에 시장가로 내가 테마주를 접근할 때 손절폭을 정하고 난 이후 비중에 대해 생각. 내가 얼마를 먹을 거를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실패했을 때 얼마를 손해보는 거에 대한 그 리스크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시나리오적인 매매들 반드시 우리가 실전 트레이드에서 꼭 필요한 매매 기법 중에, 기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대장이 뭐가 될지 아침 예상가들이나 시간에 물량 박힌 것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쪽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초에 실패했을 때 그 두 번째 방법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 내가 시초에 실패했을 때 대응 방안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일봉의 차트를 보고 내가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물렸을 때 추가 매수해서 스윙 포지션이 가능한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것까지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굳이 긴장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사람이 아침에 이제 뭐 저런 테마가 이제 주말에 엮여가지고 아침에 딱 저런 걸 공략하려고 하면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이랑 생전 모르던 미팅에 가가지고 만난 여자랑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땀이 쫙 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침에 저런 거를 먹기 위해서 아침에 9시 땡 하기 전에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겠습니까? 시장가로 내가 뭐 살 건데.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 대응들, 그죠? 손잡고 난 다음에 대응들, 니 좋다, 만나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트들, 만약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 아니면 이렇게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야, 이 설레가지고 아침에 이 무거운 게 시초가에 뜨는데 와, 이 떠버린다. 야, 나 고점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겠죠. 야, 나는 이거 물려도 밑에서 또 잡아야 되겠네. 왜? 이 관광주고 리오프닝이면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 여기 또 잡으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